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같은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가 정청래 전 의원, 김용민 PD를 불러가지고 특집 프로로 편성했었는데 네.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깜짝 그때 놀랐어요. 그 재미는 없었고 내용도 없었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왜 댓글로는 재밌다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소개하다가 말아서. 네. 프로필하고 끝났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방송한 이후로 팟캐스트 최고 순위 7위를 찍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한 40만 명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 네. 팟캐스트로만. 네. 뭐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저 YTN 높은 분이 팟캐스트 10위 안에 들어가면 출연료 인상시켜준다고. 네. 어떻게? 저는- 허락 받았어요? 저 계약서 가져왔어요.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이런 말들 해도 안 지키거든요. 50% 인상. 50%? 네. 와. 근데 뭐 워낙 형편이 없어서 50% 인상해도 뭐.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이게 어딥니까? 저희 정말 큰 돈 쓰고 저 있어요. YTN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YTN 뭐 고맙고요. 1등하면 뭐 한 걸어주시면 열심히 아니 그거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예. 네. 1등 하면요? 1등 할 일은 없을 1등 못해요. 너무 큰 꿈이고요. 네, 어쨌든 아무 대잔치 한 달에 한 번 정규 코너로 만들어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리고 이번 주 방송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또 네, 모셨는데요. 모셨습니다. 이번 주 출연자는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어쨌든 오세요, 지금. 네. 네. 그 힘든 와중에도 겁없이 안드로메다를 찾아온 분입니다. 이번 주죠. 네. 보수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국회에서 아주 큰 샤우팅을 날린 바로 이분입니다. 하태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약간 핫하려고 하는 핫입니다. 핫합니다. 근데 여기 완전히 컨셉이 4차원 아니에요, 여기는? 맞습니다. 딱 안드로메다 느낌이 4차원인데.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4차원 같은 사람을 모신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왜 국회에서 이제 그 샤우팅 예. 그건 어떻게 내가 가면서 한번 소리를 쳐야겠다 준비를 하고 하신 거 아니면 딱 거기 보는 순간 갑자기 저는- 화가 나셨어요. 예. 조금 그게 준비된 것보다는 화난 모습 되게 익혀졌거든요. 네. 평소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없애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아이고. 좋다. 좋아. 예.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예. 없어져야죠. 우리가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있을 때부터 당 해산하고 그 당 자산 다 국고 기속하고 예. 새롭게 출발하자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에 대해서는 뭐 가급적 이제 우리 당과 관련돼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면 언급 안 하려고 해요. 당 내부 문제는. 네네. 그래서 뭐 박근혜 출당하든 말든 누구 마음대로 하는 문제지 뭐 네. 우리 당이 뭐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핵실험하고 저러면 안 되지. 핵실험하고 뭐 국회 보이콧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맨날 말로 외치면서 이럴 때는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야지 왜 거기서 있냐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 자리에서 피켓 시위 하고 있다는 건 몰랐죠. 네. 그러니까 몰랐고 이제 올라가는데 딱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딱 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자한당 의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혼자 그랬어요. 뭐 막말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도 1대 100.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100이었어요. 그때 진짜로 느낌이. 아니 근데 제가 알거든요. 네. 100명 중에 상당히 다수가 네. 그래도 하태경이 싸가지는 없지만 옳은 소리 했다. 네. 라고 내면은 느낄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들으세요? 조금 살살해라는 이야기는 듣죠. 근데 내가 네 틀린 소리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듣죠. 예. 네. 근데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어디다 대고 보수를 입에 올리냐고 막 쌍욕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사실 잘 못 들었고요. 들었고.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네. 알았는데 정진석 대표는 뭐 찔렸겠죠. 뭐 이게 과잉, 좀 오버한 거잖아 사실. 오버한 거지. 그리고 오버하다 보니까 조금 눈살찌푸려지잖아요. 네. 사실 진 거거든. 싸움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진 건데 아마 이제 한국당에서 김무성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친박들이 안 좋아하는데 요즘 김무성 대표랑 뭘 해요 두 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조를 하고 있다 들었어요. 약간 이제 정진석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러. 약간 오버액션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거 찔리니까. 아니다 해서 오버액션. 네. 근데 우리 박변 네.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싸울 때 막 내가 큰 소리 치면 나가잖아. 근데 옆에서 안 말려주면 굉장히 뻘쭘하거든.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 한번 큰 소리 쳤을 때 누가 말려줘야지 모양새 좋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혼자서 나갔다가 죽사발대로 맞습니다. 그 정진석 대표가 막 소리 지를 때 옆에서 말려주더라고요. 안 말리면 큰일 날 뻔했다. 큰 사고 날 뻔했어요.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 어쨌든 하태경 의원 우리 스튜디오 온 거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유, 아까 우리 고맙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들었겠지만 지난주에 정청래 전 의원 김용민 PD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핫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청래 다른 사람 몰라도 정청래는 못 이기죠. 아니 힘이 있잖아. 재미가 없잖아. 전 의원이시고.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게 솔직하신 이야기고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조금 져야 좀 점수를 따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한테는. 그렇구나. 예. 오늘 기준으로 제가 7일 목요일 날 녹음하는데 네. 오늘 이제 바른정당 이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시사 안드로메다의 저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방송 나오고 얼마 안 됐다가 또 그런 아니 그때 의기양양하고 너무 기분 좋게 나오다가 며칠 보수의 있다가 진본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 용감 모든 프로가 저주라 그래. 지난번에 뉴스공장 나가니까 뉴스공장의 저주라 그러고. 아, 미안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그렇죠. 미안하다기보단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당은 초상집 분위기겠어요? 그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렇죠. 좀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전당대회에서 1등하고 2등한 사람이 네. 사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네. 네. 항상 싸웠어요. 네. 근데 이제 사이가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저도 인간인 하태경 네. 예, 약간 좀 어떨 때는 인간적인 정리를 끊고 하는데 네. 그걸 못 끊겠더라고요. 사퇴하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미를 충분히 주자. 네. 우리 당 욕 좀 먹더라도 그랬는데 오늘 뭐 사퇴하셔가지고 사실 뭐 우리 당 초상집이죠. 뭐라 그러셨어요? 이 대표, 이 전 대표죠, 이제는? 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뭐 사퇴하시고 오늘 나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혜원 대표가 유승민 전 후보한테 네. 사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사람 잘 못 본다고. 유승민 후보가 내보고 맨날 사람 조심해라 하더만 지가 저래 당하냐. 거의 사기꾼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안타까워했죠. 자 방금 본인이 초상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현 대표도 그렇고 지금 황영철 의원도 그렇죠. 조금 조사 지금 힘든 그렇죠. 상황이죠. 지금 네. 기소는 아직 안 됐나요? 네. 아무튼 조사받고 조사받고 있는 상태. 재판을 받을 테고. 딱 예, 20명인데 네, 지금 딱 20명의 교섭단체 딱 꾸렸는데 뭐 그럴 일 없길 바랍니다만 이현 대표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교섭단체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걸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왜 근데 예.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면 또 자유한국당하고 뒤쪽에서 딜이 있어서 합칠 것이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섭단체 무너지고 안 무너진 건 상관이 없다. 네. 왜냐하면 정의당을 보면 네. 한 6명인가요? 밖에 안 되지만 독자적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은 항상 교섭단체만 해와서 교섭단체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은 나가면 안 된다. 교섭단체 아. 무너지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 맞다. 좋은 후보 어떻게 예.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섭단체 무너지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교섭단체 무너질 각오로 가다 보면 또 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의원하고 지도부 의견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다는 이제 충돌을 네. 이제 못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나 그거 빌미로 나간다 그렇게 그거 빌미로 나는 이 당 노선이랑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또 치열한 논쟁을 네.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잘 못 보여주고 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어찌됐든 화끈하게 가자. 네. 또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할 사람도 없고 당에서. 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강론을 바른정당에 주창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게 발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자강론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위기죠. 솔직히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당 한 20분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한국당에 있는 분들하고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정서적으로 편해요. 네. 그분들이. 네. 근데 거기가 노선이나 이념이나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 쪽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예를 들어 합당을 한다고 하면 네. 국민의당하고 하는 게 욕을 덜 먹지. 네. 오히려 박수 받는 면이 있을 수 있고 중도에서. 근데 몰라요 사람들을. 불편해. 또 호남 쪽이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당이나 하는 거가 정서적으로 좀 편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강하게 제어해주던 축이 어쨌든 한 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뭐 한국당 난리 났대 통합이 빨라질 것이라 좋아가지고. 하태경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 이혜원 대표 사퇴하면서 억울한 누명이다. 그리고 돈 빌린 적 없다라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 사람하고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는 것인데 이제 그분이 옥시잖아요. 예. 뭐 네. 실명을 다 얘기하긴 그렇고 네. 옥시 관련해서 제보들이 유명한 분입니다. 들어와요. 네.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접근하고. 네, 접근하고 예원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정치인들과도 자리를 네. 종종 같이 하고 뭐 심지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네네. 그럼 뭐- 옥씨가 하태경 의원한테는 접근 안 했어요? 글쎄요. 이제 내가 인제는 접근 못하지. 빼볼 게 없다고 생각했나? 근데 이번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혜원 대표 터지고 옥시가 약간 사기성이 있다는 게 온 국민은 다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는 앞으로 작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면 합리적인 자기 계산을 한다면 네. 앞으로 이후 시장을 다 잃는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 왜 했을까? 음. 여기에 합리적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음모론. 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네.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타이밍상으로는 그 음모론의 제기가 좀 이유가 있는 게 뭐 자유한국당하고도 좀 그런 상황이고 이혜훈 대표가 가장 또 자강론에다가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뭐 확인된 바가 없겠죠. 뭐 음모론이고 그 하태경 의원 말처럼 왜 이런 사람이랑 어울렸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게 이혜원 대표가 말 바꾸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낼 때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안 받았다다가 받아낼 때 돌려줬다가 바꿨던 거. 정치인으로서 이거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 한마디 할 때 네. 이제 이런 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하면은 이게 또 재밌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가급적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홍상이 또 이제 아유 뭐 여기 나오면 대표뿐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바른정당은 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에서 2위 하셨으니까 2위니까 예. 대표하시면 안 대행으로 됩니까? 가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당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되는 뭐 제가 대표하면은 핫한 이슈가 막 쏟아지겠죠. 그리고 한국당이랑 매일매일 투쟁을 할 것이고 낡은 보수와 새로운 보수가 뭐가 다른지 국민들이 좀 분간하기 쉬울 거고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또 안정성 네. 면에 있어서 좀 위태롭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하고 거는 싶다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아니 아닙니다. 저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것 같은데. 예. 그 현역 정치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 차이는 제가 한 5년 6년째 되는데 타이밍 예,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할 타이밍이냐 어떤 자리를 맡을 때도 이 자리를 맡을 타이밍이냐 그게 정치 수명을 빨리 죽일 수도 있고 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네. 하는데 아무튼 제 지금 감으로는 제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면 구원투수 뭐 유승민론도 나오고 있고 김무성 유승민 타이밍이죠. 유승민 타임이다. 유승민 타이밍이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 당의 대주주 다 알잖아요. 유승민 김무성인데 김무성 대표가 좀 흔쾌히 유승민으로 가자. 이래주면 쉽게 유승민 비대위로 끝나요. 네. 끝나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유승민 비대위 아니면 비대위가 별 큰 의미가 의미 있냐. 없다. 근데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지난 대선이랑 거의 똑같이 되네요. 각 당 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결국. 백에서 돌아가는 백에서 돌아오는 건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진검승부 한번 더 하는 거죠. 뭐. 네. 외부 인사를 모실 생각은 없나요?
당 내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당 의원 20분이 개개인별로 다 키가 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부 인사 들어오면은 아무거나 못하고 나갈 거예요. 유승민 의원님의 의중은 어떠세요? 그 뭐 합의 추대하면은 되면 합의 추대하면 지금 자기 타이밍이라는 걸 모르면은 사실 알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없죠. 예. 그래요. 자, 우리 하태경 의원님 네. 프로필을 한번 그렇게 아직 보고 안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바른정당 얘기 그만하고 네. 하태경 의원을 모셨으니까 하태경 의원 얘기합시다. 예. 우리 하태경 의원님 1968년 4월 26일 부산 출생이고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86학번입니다. 전대비죠. 전국대학생 대표협의회 조국통일회 조통위 간부를 했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89년, 1991년 징역형을 두고 조사 많이 하셨네. 네. 고 문익환 목사가 만든 통일맞이연구소에서 활동을 했고 자, 여기까지만 딱 프로필을 들으면 네.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뭐 완전히 그 저기 정의당이에요. 투사 역할을. 네. 그렇지만 1990년 중반부터 북한의 현실 알게 되면서 북한 인권운동으로 전향을 했고요. 대북 라디오 방송, 열린 북한 방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드디어 10월달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니면서 지난해 12월달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의 의원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그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 바른정당의 대표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고 문익환 목사가 만드셨던 통일맞이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이제 통일운동을 당시 했기 때문에 네. 문 목사님이 또 통일운동 네. 앞장을 서셨고 그래서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 정리하고 네. 그때 이제 제가 91년에 감옥 한 2년 살다 왔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에 학생 보냈다고 네. 임수경 다음에 간 학생이 네, 있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징역살이 한 2년 하고 문익환 목사님하고 좀 통일 문제 좀 진도를 빼보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어쨌든 그때 임수경, 뭐 네. 임종석, 네. 네. 잘 나간 임종석, 뭐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공천 받을 때 변절자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러면 문 목사의 어떤 통일 구상이라든가 통일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존경하는 것이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갖고 있는 것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김정일 정권 네. 당시에 김정일 정권의 성격 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이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구통진당 세력하고 제가 완전히 결별을 하고 또 민주당이 통진당하고 이제 단일화 하면서 민주당 니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민주당이랑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지금 여당하고 완전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네, 그 완전히 결별을 한 거죠. 저는 좀 신기한 게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통일 운동을 하다가 보수 정당에 부산에서 공천을 그러니까 이력을 봤을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이력입니다. 통상 뭐 물리학과에서 통일 연구하면 안 되는 아니지만 통상은 좀 정치학과라든지 뭐 국사 이쪽에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활동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진보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 정당에 간 거 이거 전략 공천으로 받고 간 겁니까? 뭐 인생이 방황을 많이 했죠. 방황을 많이 했고 그렇죠. 원래는 제가 물리학과이고 뭐 점수 맞춰서 간 거라고. 아니 물리학과가 저희 때는 전국 수석이 아, 그래요? 물리학과예요. 예 맞아요. 우리 공부 정말 잘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아니, 근데 물리학과는 정말 천재들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좀 했는데 물리학과 들어가서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열린 북한 방송 계실 때 제가 통일부 출입하면서 자주 뵀어요. 예 맞아요. 그때를 예. 이제 돌이켜 보면 아마 탈북민들 우리 예. 세터민들하고 많이 만나시면서 예. 그때 북한의 현실을 보고 많이 생각이 달라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만든 거죠. 아, 열린 그래요? 방송은. 아 그러면은 제가 중국 유학 갔을 때 네. 고난의 행군 시절. 그렇죠. 중국 유학을 간 것도 이제 미국 안 가고 네. 중국 간 것도 이제 탈북자 좀 돕고 네. 그러려고 중국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수백 명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사회주의 이거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마치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전두환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그 일종의 적개심이 생기는 것처럼 네.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제 자신 속의 분노나 이런 거는
전두환 체제보다 더 컸죠. 그래서 저 김정은 체제 완전히 좀 망하게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보통 그 운동권 선배들이 소위 말하는 마음을 전향하는 계기가 뭐 소련 동구권 무너지고 이럴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아 그때 1차 충격을 받았죠. 1차 충격을 받고 북한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신기했죠. 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조금 이제 괜찮은 사회주의여서 안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더 악한 사회주의였던 네. 거죠. 더 독재가 심하고 독재가 하니까 강력하니까. 그래서 안 무너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백만이 굶어 죽은 거죠. 네. 근데 이혜원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와서 이제 좀 색깔로는 우리는 안 하겠다. 바른정당 이런 얘기 했는데 화투경원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특히 뭐 DJ가 평생 빨갱이도 매료도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꼴편 떼줄 때 됐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을 특히 젊은 층이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 툭하면 선거 때 색깔론. 빨갱이 색깔론 매도하고 메카시즘 갖고 오고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면 보수정당이 그걸 놓치지 못하냐? 달콤하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걸 많이 따먹었거든 기성세대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네네네. 싶어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바른정당은 이제는 정말 자유한국당 보수랑 다르다고 하니까 이 문제만큼 확실히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DJ 부분. 예. 제가 색깔을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뭐 80년대부터 운동권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때는 주사파 맞아요. 근데 그때 주사파 맞던 사람이 여전히 주사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석기 이런 사람들. 네. 그 그룹은 이석기 통진당에 다 모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 온 사람들은 과거에 주사파 활동한 건 맞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일종의 카밍아웃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의심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같이 뭐 그래도 친구고 이러니까 술 먹으면서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럼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펙트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변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저처럼 사실상 전향선언 나는 사회주의자 했는데 이제 아니다. 뭐 상당히 친북을 했는데 아니다.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극히 일부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떳떳하게 양심 고백하고 바뀌었다라는 걸 못하는 거를 한편으로 비판하면서도 네. 또 억울하게 공격당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임종석 비서실장 주사파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왜냐하면 쓸데없는 공격을 안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론에 대해서 가장 체험적으로 네.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현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공정하게 혹시나 국민의당하고 좀 연대하려고 고민의 머리를 좀 쓰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계산적이진 않고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치권 들어오면서 두 가지는 확실히 바꾸겠다고 네. 한 게 종북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잡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우파는 다 종북이야 그냥 네, 야당은. 그러니까요. 뭐 네. 간단해요. 뭐 하나가 안 되면 종북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알기도 부분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정부를 못 잡는다. 내가. 그래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좌파는 또 다 친일이야 저쪽을. 그렇죠. 우파 보고 뭐 있으면 다 친일이야. 아직도 일제 청산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제가 볼 때는 적폐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신 세계에서 두 가지 적폐가 바로 종북 문제하고 친일 문제인데. 그걸 없애겠다. 예. 네. 저는 종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북한을 지금 숭배하고 머리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체제경쟁 안 됐거든요. 네. 친일 문제가 왜 없습니까? 아직 아 지금 친일이 누가 있어? 아니 지금 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 중에도 친일파로. 이전 정권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자손들이 있죠. 자손들도 있고 있었죠. 근데 종북 문제도 아직 그 사람으로서 남아 있어요. 그런가요? 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사람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친일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그 위안부 합의 이런 거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정책상의 문제지. 그게 친일파 뿌리 두고 뭐 일본하고 커넥션이.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종북은 북한이랑 내통하려고 시도도 하고. 처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 내통하려고 시도하고 거기서 뭐 합의를 하고 그런 친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안부 문제 때는 저는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머니 문제는 이제 접고 우리나라와 한일 간의 이익을 좀 챙겨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저는 그게 배신감을 그러니까 느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철저히 접근해야 되는데 네. 보수 정권이 인권 민주주의 이게 약해요. 그렇죠. 철저하지 못해요. 그게 그래, 그 뭐 이번에 그 DJ 8주기 때 바른정당으로서 뭐 대표도 한번 참석하고 했었죠.
대표는 갔죠. 그리고 네. 저는 직접 뭐 광주 가서 네. 반성한다. 네. 왜냐면 저 어릴 때 클 때부터 DJ 빨갱이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네요. 네. 예. 뭐 나이 다 아직까지도 빨갱이라 하는 그럼 안 분들도 되죠. 있고. 네. 네. 자,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공식 코너입니다. 이상의 월드컵이에요. 누가 더 좋은 건데 제가 딱 이게 사람을 이제 부르면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딱 떠오르면서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 더 1등을 이제 나은지. 뽑을 겁니다. 근데 이거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 우리 네, 재미가 하는 건데 네. 너무 시간을 생각하죠. 예.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 의도 없습니다. 이거는 각본에 없는 거네요. 예,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저분 하겠습니다. 맘이에요, 저분 맘.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전두환, 지만원. 진짜. 원래 야. 전두환 지만원 뭐 올라가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면은 올라가야 그래도 전두환 씨가 조금 낫지 않나? 전두환 씨가 그래 어렵다. 네. 자, 전두환, 홍준표. 홍준표 골랐지. 와. 예. 홍준표, 안철수. 안철수 굉장히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안철수, 안민석. 안민석, 예. 안철수가 훨씬 낫죠. 자, 마지막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예.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이 아, 미니를 미니. 좋아하시네요. 미니. 이걸 좋아하는 하시네요. 요즘 무슨 친문은 아니지만 연문, 연문. 연문 반추. 반추. 발목 대표라고 요즘에 이제 제가 나오신 동영상을 네. 쭉 보니까 홍준표 대표랑은 뭐 계속 그러시는 거고 추미애 대표한테 발목 대표라고 발목 잡지 왜 말라고 반추- 그러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권은 네. 얼마 전부터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을 전향한 정권입니다. 그래요? 예, 전향했어요. 대북 사드 배치 바로 하고. 대북에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북 문제 있어서. 네. 왜냐하면 안보 문제가 제일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보 문제만 잘하면 거의 8, 90% 용서가 돼요. 근데 어쨌든 사드 배치했잖아요. 네. 또 푸틴 만나가지고 그렇죠. 대화 안 하고 네. 원유 끊어라. 원유 끊어라 노동자다. 네. 그러니까 푸틴이 대화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추미애가 푸틴 편 들고 내가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 하고. 추미애 대표 러시아 여당 대표 아니냐. 이야.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에 총질하냐. 아니 지금 우리 하태경 의원 지금 문바임을 좀 선언하십니까? 보수 세력이 문바해야 돼요. 이야. 왜냐하면 그런데요? 와. 좌파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빠지고 있나요? 이 지지율 빠지는 거를 보수 진영에서 올려줘야 돼요. 근데 아까 연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보죠. 안보. 안보에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압박을 해서 북한을 하여금 대화를 나오게끔. 신청하게끔 네. 이게 보수의 노선인데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잘 한다고.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 예. 그럼 박수 쳐줘야죠. 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의원 문제는 혹시 투트랙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강하게 하고 논의된 것이다. 여당 대표는 부드럽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대표면 아. 그렇게 조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추 대표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한테 쿠사리 먹고 네. 그때도 이제 누굽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랑 추미애 대표랑 싸웠어요.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는 좀 잘 풀고 싶은데 추 대표가 방해하니까 오늘도 우원식 원내대표 하는 이야기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예. 뭐 이제 추 대표를 정면에서 대화 100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거는 추 대표 견제하는 거죠. 그 하태경 의원의 그 추 대표가 비서실장한테 구사리 먹었다. 이거는 저희 제작진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태경 의원의 그러니까요. 의견이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문 대통령한테 구사리 먹은 거죠. 저희한테 항의하지 추 마시고요. 대표가 이 방송 들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이거 여쭤봐야 돼요. 제가 예. 이제 하태경 의원님은 말을 계속 인용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고로 예. 본인이 쓴 게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본인이 감수한 게 아닌 것 같다. 아. 뭐 쓰는 거야 이제 누가 구술하고 썼으니까. 네. 구술하고 쓸 수 있지만 네. 그죠 그건 명확하잖아요. 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까지도 거들었잖아요. 네. 지만원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네. 근데 책에는 지만원 이야기한 게 맞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었으니까. 뒤집었죠. 그런데 박지준 변호사 여기 그 이상형 월드컵 할 때 네. 안민석 의원은 왜 넣은 거예요? 그냥 뭐 안시니까. 없어요? 아니, 그것도 좀 그렇고 지만원 씨를 넣었는데 나는 1라운드에서 지만원보단 전두환이 낫다고 한 건 좀 놀랬거든. 예. 지만원 씨하고 뭔가 구원이 있어요? 지금 소송을 하고 소송하고 아, 있어요? 제가 네. 전두환 대통령하고 소송한 적은 없는데 지만원 씨하고는 한 2번 고소를 당했을 거예요. 어. 물론 제가 다 이겼는데요. 네. 예.
뭐 그런 사적 감정이 좀 게재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좋았어요. 솔직한 표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안민석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다고 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법. 예. 여기 우리 그때 장재원 의원 모셨을 때 사인은 안 하지만 만약에 법안이 오면은 자기는 찍어주겠다. 찍어주겠다 그랬어요. 통과시켜주겠다 얘기했거든요. 예. 하태경 의원은 어떤 입장? 저는 국회 본회의 나가서 저는 반대표 찍으라고 연설하겠습니다. 반대표 찍으라? 네, 반대표 찍으라고. 이유는? 왜냐하면은 촛불 혁명의 정신은 법치주의예요. 네. 헌법 정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게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건데 소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거 소급하겠다는 건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김영란법을 가지고 예. 올해 통과된 김영란법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접대받은 걸 처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법 하려면 특별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친일파다, 네. 민족 반역자다, 뭐 이런 사람한테는 할 수 저는 네.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건 일종의 권력 비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1인 법이고 또 소급법이 되니까 사실 위원회 그러기도 하고 대상이 최순실만 뿐이 아니라 국정농단 행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악용될 수가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뭐 DJ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택시 운전사를 당간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하 의원은 보셨습니까? 제가 인솔해서 봤죠. 와, 봤어요? 제가 인솔해서 봤죠. 근데 이제 종북물이 청산하시겠다고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긴급조사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의원님 의견도 같으시죠? 그게 대변인 성명으로 나가서 제가 대변인 혼냈어요. 그리고 아. 바로 이제 한 시쯤에 이제 대변인 굳은 논평이 나가고 네. 그걸 확인하고 제가 4시쯤에 가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것이다. 와. 그래서 5.18 특급을 통과시킬 것이고 적극 협력하겠다 하고 바로 불을 껐죠. 일관되게 종북물이는 없애겠다. 아니 이게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계 개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하고는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혹은 민주당까지도 혹시라도 저는 민주당은 뭐 지금 잘 나가니까 뭐 정계 개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은 비현실적이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세 당이 다 동시에 해체하고 해체모였으면 좋겠어요. 속편하게 해체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한국당만이라도 한국당, 바른정당 해산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만약 당장 내일 선거를 지방선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야당은 전멸 각이거든요. 완전 전멸이죠. 근데 이제 전멸 각오해야 된다. 이때도 원칙 버리고 하면은 그 다음 선거도 더 전멸한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버리고 선거공학은 안 하겠다는 거고요. 대신에 국당하고는 선거연대까지 생각할 수 있다. 선거연대. 할 수 있는데 정치개혁 연대를 해서 서로 궁합이 잘 맞는지 보겠다. 근데 왜냐하면 대선 때 단일화해서 실패했잖아요. 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 연대를 해서 또 삐그덕거리면 선거연대 안 되는 거고. 근데 국민들한테 우리가 궁합이 잘 맞다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선거연대 하라 그럴 거고. 그런 입장입니다. 당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부산시장으로 이렇게 출마를 권하면 어떻게? 저는 안 합니다. 단호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치인데 저희 당을 보면 딱 보면 저 사람 그 어떤 스펙인지 대충 구분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중앙정치를 해야 될 사람, 지방에서 행정을 할 사람. 제가 어떤 유형인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까지도 지방에 내려가면 당에서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당이 조그만데. 그럼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은 서울시장 정청래 의원은 중앙당에서 해야 되죠. 저는 행정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지가 좀 또 시민들이 그걸 알아요. 안 뽑아줘요. 나올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 의원님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지금 계시는 건지. 저는 일단 낡은 보수 청산에 올인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이제 낡은 보수 청산 그만하라 할 때까지 국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나갈 거고, 제가 홍준표 대표 까는 것도 뭐 사적 감적 전혀 없어요. 개인적 인간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면도 있고, 하지만 노선 차이를 분명히 국민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노선 차이가 드러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홍 대표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선 차이를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 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했는데 그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다 3년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하의원 정치권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재선 이제 3선 뭐 4선 해야 될 텐데. 지금 재선하셨으니까. 예. 그 지난번에 그 지역구에서 같이 싸웠던 사람이 유영민 후보 지금 민영 장관 됐죠. 다음번에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정치 아주 오래 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재선 그러니까 선수를 떠나서 오래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화끈하게 할 겁니다. 명분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명분을 잃으면 전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화끈하게 한번 싸워볼 생각이다. 예. 근데 그 제가 유영민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한테 안 나온대요. 그래요? 100개 투하이요. 와. 나오신다고요? 투하인가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 작가 도와줘.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제가 투트레이야? 축하한다고 전화했군요. 제가 유영민 같은 분은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했고 제가 몇 분 강경화, 김상정 몇 분 이야기했는데 유영민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저랑 유세할 때부터 자기가 이런 일 하고 싶다는 포부, 자기 계획 준비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야, 근데 나 이거 이 모양 오늘 하태경 의원님 좀 달리 보여요. 왜냐면 이 미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무조건 떨어뜨려 이럴 수도 있거든. 저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떨어뜨릴 건데. 와. 굉장히 흥미로. 오히려 제 편을 만들. 흥미로운. 제 지지율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보세요. 막 던지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언론 개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MBC, KBS 다 파업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바른정당의 입장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하연이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똥볼 성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MBC 내부를 잘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근데 자꾸 사장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저거 지역에서 저 술 한잔 하다 보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피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MBC하고 KBS 2 여기는 SBS처럼 민영화로 가면 어떠냐. SBS 파업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 눈치를 조금씩 보겠지. 그러니까 MBC, KBS는 뭐 청와대에서 임명하니까 당연히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영화로 가버리면. 근데 그건 조금 멀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당장 당장의 어떻게 저런 투쟁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뭐 MBC, KBS 수뇌부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둘 다 좀 충고하는 편이죠. 네. 저 지금 사측 입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MBC 아는 친구들 있고 만나 보면 강경 약간 좌파적인 그런 노조만 이렇게 타겟으로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약간 중도 합리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기자들까지도 많이 탄압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 전체에 공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데다가 지금 정부도 방송을 지금 제 상임위가 환노인데 노동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꼼수로 보이는 거고 약간 MBC 경영진 MBC 사장을 순교자처럼 만들어주는 빌미를 줬다.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오버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방송 마무리할 때 항상 엔딩곡으로 초대 손님이 좋아하는 곡을 틀어드립니다. 네. 혹시 오늘 곡 선정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준비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김광석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요즘 북한이 막 미사일 핵실험해서 우리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젊은 군인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등병 편지. 집 떠나와 이걸 하신다고요? 하연이 병역 어떻게 돼요? 저는 병역 대신에 저기 수영으로 대체 복무. 면제군요. 대체 복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면서. 네, 그러면 그 하의원님이 선정해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저희는 라디오 방송은 물러가고요. 계속해서 팟캐스트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